뭐? 앞으로 퓨전 360의 개인 유저는 기능이 제한된다고? 자, 반갑습니다. 생활 프린팅의 아하 나다라탑니다. 오토데스크에서 퓨전 360에 대한 정책 변경 소식이 갑자기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료 유저나 개인 유저들이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10월 1일부터는 개인 유저용은 기능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모델링을 퓨전 360으로 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능이 제한되며 운영되는지 오토데스크에 나와 있는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모델링 부분을 살펴보면 유료와 무료 사용자 모두 변화 없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캠, CAE, PCB 개발자 플랫폼에 변화가 있습니다. 무료 사용자의 경우 5축 가공기 이상의 중대형 머신이나 선반, 머시닝 센터 계열의 장비가 제외되었습니다. 3D 프린팅과 2축, 3축 밀링, 선반, 그리고 커팅기 계열은 여전히 지원합니다. PCB의 경우도 999개의 회로도에서 2개의 회로도로, 16개의 레이어에서 2개의 레이어로, 제한이 없던 보드의 크기도 80제곱센티미터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2D 도면도 기능이 제한되었습니다. PDF 등 3가지 형태의 파일을 내보내기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출력만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여러 장을 만들 수 있었던 기존에 비해 한 장의 도면만 지원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었을 시 전화와 메일, 포럼으로 도움받던 것을 무료 유저에게는 포럼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렌더링 부분입니다. 렌더링처럼 CPU 점유율이 아주 높은 동작을 설정만 해서 클라우드에 던져주기만 하면 클라우드가 알아서 해주니 컴퓨터에 무리가 가지 않았었는데 더 이상 클라우드 렌더링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내보내기입니다. 유료의 경우 14가지 파일을 지원하는 데 반해 무료는 10가지만 지원합니다. 단지 4개의 파일만 빠진 것이지만 문제는 호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STP, 스텝 확장자와 IGS 확장자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STL, OBJ, FBX 파일은 여전히 지원하며 스케치업 파일인 SKP 파일도 지원합니다. 가져오기의 경우 유료는 23개의 확장자를 지원하며 무료의 경우는 13개의 확장자가 지원됩니다. 다행인 것은 내보내기는 지원되지 않지만 가져오기에는 스텝 파일과 IGS 파일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했던 시뮬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무료 버전에는 없는 것으로 봐서는 시뮬레이션은 지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퓨전 360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퓨전 360의 도큐멘트를 10개만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퓨전 360은 3D 모델링, CAD, 캠, PCB 개발, 시뮬레이션, 렌더링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올인원 프로그램으로 굉장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3D 모델링이었죠. 그런데 10개의 모델링만 활성화한다고 하면 트라이얼 버전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그냥 맛보기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아무리 기능 자체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글쎄요, 조금 부족해도 온쉐입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글 신의 도움을 받아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뷰가 있더군요. 요약하자면 정책 변경은 10월 1일부터이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의 기능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쓰지도 않는 기능이었지만 원래 있던 것들을 없애겠다고 하면 괜히 아깝고 억울한 게 사람 마음이죠. 그리고 스텝 SAT IGA 파일은 2021년 1월 19일까지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익스포트라고 하지 않고 다운로드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로컬에서 바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혹은 메일로 다운받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도큐멘트 10개 활성화에 대해서는 활성화 슬롯은 10개만 제공하지만 비활성화 저장은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모델링이나 비활성화된 모델링은 아카이브화되어 그대로 유지되며 언제든 다시 활성화시켜서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개의 슬롯이 다 차면 하나를 비활성화해서 아카이브에 저장하고 슬롯을 하나 비운 후 다른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찮아진 것이죠. 아참, 교육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넌 쓸 거냐 말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계속 사용합니다. 첫 번째, 설계와 모델링, 3D 프린팅이나 레이저 등을 주로 사용하는 저에게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두 번째, 2축과 3축 가공기를 지원한다면 소형, 일반형 메이커스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 세 번째, 솔직히 대체제가 없다. 하지만 아직 궁금증은 남아 있습니다. 모델링 파일 10개 이상은 동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10개가 넘는 부품을 모델링 했을 때는 어셈블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셈블 파일 속 부품 중 일부가 비활성화 되었을 때는 원본과의 링크가 끊어지는 것인지 유지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10월 1일 업데이트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